최저생계비라는 게 말이 좋아서 최저생계비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133만 원으로 살려면 얼마나 팍팍하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2024년도에 최저생계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소득자분들의 경우에 회생하기 얼마나 편해질지 그 권고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개인회생 채무금액 한도가 5억이었습니다. 5억을 넘어가면 무조건 간이회생 혹은 일반 회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인가요? 그때 이제 개인회생 채권 한도액이 10억으로 늘면서 채무가 10억 미만인 분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소득자분들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좀 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법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최저생계비라는 게 말이 좋아서 최저생계비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133만 원으로 살려면 얼마나 팍팍하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써져 있는 최저생계비만으로 과연 최저생계 유지가 가능할까인 게 사실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고소득이면은 그만큼 가용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 서울회생법원 내에서 이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고소득층 관련해서 최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소득자들이 나 최저생계비 너무 빡빡해. 그리고 가용소득 너무 높게 산정돼. 그래서 나는 개인회생 안 하고 그냥 워크아웃 할래 해가지고 워크아웃으로 몰리기만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한 보호를 못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고소득자분들이 얼마나 불리한지 좀 살펴보면은 월 200만 원 버시는 분이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지금 2024년도는 133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용소득은 6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만 원씩 뭐 3년 동안 갚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월 500만 원 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133만 원이니까 가용소득이 무려 36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67만 원씩 3년 동안 갚게 되는 거죠. 만약에 200만 원 버는 분하고 500만 원 버는 분이 똑같이 채무 금액이 1억 2천이다. 그러면 200만 원 버는 분은 200만 원 번다는 이유 때문에 2,400만 원만 갚고 끝나는 거예요. 80%가 탕감되는 거죠. 그런데 월 500 버시는 분은 다 갚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500을 번다는 이유로. 500을 버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 개인회생 안 할래, 워크아웃 할래 라고 갈 수밖에 없죠. 왜냐? 1억 2천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1년 동안 1200. 그러면 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오래 가긴 하지만 내가 월 100만 원 내고 말지 내가 왜 367만 원 매달 내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갚는 건 똑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자분들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시겠지만 워크아웃은 뭐가 없다? 금지 명령도 없고 중지 명령도 없습니다. 독촉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의 권고안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중위소득 200% 이상 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를 총생계비로 인정하라고 권고안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500만 원인 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이 아니라 233만 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267만 원만 냅니다. 월 중위소득 233만 원에 200%면 466만 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생계비가 어찌됐건 100만 원이라도 뛰면 아무래도 월 변제금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고소득자분들도 조금 개인회생 하시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권고안에는 뭐 변제율 50%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 있는데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무준칙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채무자 친화적인 형태로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분들도 이렇게 권고한 대로 변화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상당히 수월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